네, 이번 주 시장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과 함께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후반 들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확대한 네. 글로벌 증시였습니다.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지난 시장의 주요 특징과 흐름부터 좀 복기를 해볼까요? 네, 뭐 가장 특징은 지난주 금요일 날 오미크론이 전 세계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뭐 1에서 1.5% 하락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유럽이 4% 이상 급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리고 미국도 2%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전반적으로 주말 내내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있었고요. 아마 투자자분들께서 작년 3월을 좀 연상하는 그런 지금 심리적 상황이 네. 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의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1.16% 하락을 했고요. 이것은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 때문에 그랬습니다. 코스닥은 4.46% 하락을 해서 1,005포인트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나타냈던 것은 국내 금융투자에서 개별 종목 위주로 매도가 좀 심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으로 볼 때 개인이 마이너스 604억이고 외국인들이 1조 1천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이것은 마이크론 영향으로 인해서 주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급등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은 순매수가 1조 이상의 순매수로 잡혔고요. 기관들은 1조 2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개별 종목에 차익실현 매물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약한 모습을 나타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에 금리 인상이 있었다는 부분 여러분 아실 거고요. 금요일 날 오미크론 우려를 반영하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고 코로나 관련 섹터가 급등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4주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되고 특히나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들어왔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었긴 네, 했습니다만 역시 주 후반에 이런 오미크론에 대한 여파가 굉장히 크게 또 네. 자리를 잡은 시장이었습니다. 비단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좀 그랬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나스닥이 3.5%, 다우가 한 2%, S&P 500도 한 2%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이게 전부 다 금요일 날 하락을 한 겁니다. 금요일 날 반장이었는데 그냥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은 우리가 걱정을 하는 부분은 우리 시장이 오미크론 영향을 전부 다 반영을 했느냐, 좀 미진하지 않았냐, 그래서 오늘 저 추가 하락을 하지 않겠냐라고 걱정을 하는 거고, 미국 시장도 반장에 이 정도 하락을 했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겁을 먹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주말 내내 이 오미크론 영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걱정을 하실 것 네. 같은데 우리 눈으로 보는 금융 자본시장의 팩트들은 유가가 급락을 했다는 부분하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급락을 해서 1.4%, 유가는 6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 원하는 약세가 되죠. 그래서 원하는 1,195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달에 1,200원일 때 우리 시장이 2,901포인트였거든요. 네. 그래서 1,200원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번에도 2,900포인트를 하향하지 않겠냐라는 것을 이제 감안하면서 오늘 시장을 좀 시작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물가 코어 CPC가 4.1% 되면서 그리고 주간 실업당 청구 건수가 19만 9천 건이 되고 그리고 파월이 유임되면서 전반적으로 테이퍼링 속도와 금리 인상의 시기가 조절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감안된 상태에서 시장이 움직였고 그런 가운데 오미크론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투자 심리가 지금 훼손되어 있는 상태고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좀 관망 심리와 그리고 좀 불안한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여파 때문에 관망이라든지 경계 심리가 짙을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타 주요 이슈와 이벤트 안에서도 좀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번 주의 주요 이슈에서는 사실 이제 PMI 지표가 가장 큰 겁니다. 중국의 차이신의 PMI 지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ISM 제조업 지수와 PMI가 있는데요. 네, 그거 외에 경기 지표 외에 지금은 이제 오미크론 영향 때문에 이제 경기 지표를 살짝 뒤로 물러나 있는 상태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파월 의장이 연임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청문회가 있어요. 근데 테이퍼링 속도와 긴축의 속도를 좀 빨리 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계속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네. 상태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느냐, 어떤 얘기들이 코멘트가 나오느냐가 제 시장 영향을 많이 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12월 3일이 미국 정부부채 한도의 조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노이즈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FOMC 회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는 긴축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 상태예요. 그래서 진축으로 빨리 갈 건데 이번에 변이 바이러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네. 그들이 바라보는지 그리고 시장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주에 가장 영향이 클 것이고요.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 이면에 있는 것은 경기 회복을 연동하면서 긴축에 가야 되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가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지 않겠냐. 요것을 전반적인 이 기저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번 주에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걱정이 많기 때문에 각국 정부의 대책 그리고 시장의 반응을 바라보는 것이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가장 큰 특징이다 보시게 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 시장 지금 뭐 1,200원 선에 환율이 바짝 다가섰기 때문에 또 저점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네.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한 주간 시장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우리가 2,901포인트가 10월 달에 찍었고요. 10월 달에 한번 찍었고 그다음에 11월 초에 다시 2,903포인트였어요. 네. 지난번에 2,936포인트 금요일 날 끝났죠. 그러니까 요번에 오늘 한 1.3% 하락하면 다시 2,9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미국과 유럽이 끝난 폭을 보면 오늘 곧바로 2,900포인트를 깨든지 그 전후로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이번에 2,900포인트를 오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심리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오늘 아침 하락이 저점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야, 오늘 아침에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작년의 경험을 봤을 때 네. 이게 양극단으로 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속에서 적절한 투자 전략이나 어떤 정답이 있는 부분은 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긴축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면서 긴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가운데 지난 주말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로 달러 선물 시장에서 내년 6월에 금리 인상을 25bp 1회 이상 하지 않겠냐라는 확률이 100%였어요. 네. 그리고 그 이상의 확률이 약 44%이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병목 현상이 다시 일어나고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긴축의 속도가 늦어지지 않겠냐라고 또 이제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단기적인 시각에서 그렇게 보겠죠. 그것이 어떤 경로로 갈 것인가를 보는 것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즉 경기 회복이 경기 회복의 최대 걸림돌이 된 변이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는 부분이 우려와 경계감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것은 많은 부분들이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주말 내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봐야 될 몇 가지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율이 1,200원을 터치하는 순간에 우리 시장이 2,900포인트를 갔다라는 부분 이것을 참고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1,200원, 선율 1,200원을 넘어서는 순간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매도하는지 아니면 매도하지 않는지 아니면 매수하는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왜 네. 그러냐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의 환율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을 때 환차 손해 발생이 되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도를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 시장에도 추세가 있고 트레이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1,200원을 넘어서는데 외국인들이 만약에 매수한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외국인들은 더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시장은 안정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외국인들이 환율을 보고서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채 수익률과 유가가 하락을 했어요.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건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유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경기 관련주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경기 관련주나 아니면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그동안에 이제 관심을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기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급락을 하면은 그쪽이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것이고 반대로 성장률은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수급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들도 두 번째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시장을 바라본다면 상대적으로 우리 코스닥 비해서 코스피가 약세였죠. 그런 부분들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세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그동안에 우리 시장이 8주 동안 2,900에서 3,050포인트 있었어요. 굉장히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좀 지쳐가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 이 심리적인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매가 반대 매매를 이끌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하락이 급격하게 나오면 그 저점으로부터 매수하겠다는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게 세 번째 포인트다 생각하고요. 네 번째는 코스닥은 테마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시장의 환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데 그동안에 강했던 종목들이 떨어졌을 때 이들이 떨어졌을 때 투매가 나오는지 그렇지 않고 시장 때문에 그냥
개파락하면서 그냥 빠지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어떤 종목이 곧바로 그 다음에 회복을 할 것인지 나한테 수익률을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약세 심리가 계속 있는 상태에서 매물이 나오면은 같이 동반해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반대적으로 코스닥에서는 그동안의 성장주의 섹터에 있었던 또는 테마에 있었던 종목들은 아침에 빠진다 하더라도 더 강화돼서 이번 주에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 확대로 인해서 시장은 좀 주춤했지만 오히려 가상화폐 시장의 시세는 좀 오르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전에도 그랬지만은 일단 시장에 불확실성이 생기면 안전자산으로 가죠.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게 달러가 있고 금이 있고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근데 금이 하나도 안 움직이고 있죠.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에요. 음. 그러면서 이걸 해석하기로는 금 외의 안전자산 또는 대체 자산으로 코인으로 가는 거 아니냐. 많은 자금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네. 것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팬데믹 이후에서 코인의 가격을 보면 물론 이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코인 시장을 예의주시하는 부분 중에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 정도 보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체 대안으로서 예. 보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단기적인 좀 현상으로 네.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좀 성장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강세에 대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이 안에서 개장 전에 좀 이런 뉴스를 살펴보면서 오늘 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 뉴스 확인해 볼까요? 자, 뭐 계속해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오미크론의 이 새 변이 바이러스 여파로 미국 증시가 2% 급락, 유럽 등에서는 재봉쇄 조치가 나오면서 4%까지 낙폭 키운 가운데 전 세계 시장 지금 비상에 걸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유가 WTI 기준으로 13%나 급락하고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는 초급등하면서 두 달 만에 가장 높은 28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런 국내 뉴스 안에서는 오늘 거래 재개하는 SK텔레콤 이슈가 있습니다. 인적 분할을 통해서 SK텔레콤과 SK스퀘어로 새롭게 출범하고 거래를 재개하는데요. SK텔레콤은 액면가를 낮춰서 국민주로, SK스퀘어는 첫 투자처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낙점하는 등 투자 전문 회사로 도약합니다. 두산중공업이 1조 5천억 원 규모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시간외에서 지금 하한가 급락에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구나무가 우리금융 지분 1% 낙찰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전방위적인 정토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거래 금리를 다음 달부터 올리는 등 비투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인 가운데 이자 부담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사실 걱정되는 뉴스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볼까요? 이제 걱정되는 뉴스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가장 화두는 이번 주는 내내 오미크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죠. 지금 얼마나 위험한가, 치사율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지금 기존의 백신들이 효과가 있는가 이게 지금 나와 있지 않고 네. 약 한 2주 동안 데이터를 모아서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전파력이나 치사율 등 데이터 수집을 할 것이고 그리고 백신이나 치료제의 효과 테스트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 말만 있을 뿐이지 하나씩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기간 동안은 시장이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 공교롭게 지금 이번에 12월에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있는데 그 전에 데이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연준의 인사들이 또는 파월 의장이 이거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이제 고민하는 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시장의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락폭이 나타난다면 하락폭이 얼마나 클 것인가? 또는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인가? 네,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분은 다 팔아야 되는 거고 어떤 분은 들고 있어야 되고 어떤 분은 그냥 종목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전략이 전부 다 달라지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내려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지만 다들 그냥 본인들의 생각인 것이고 데이터는 하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들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을 바라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 이렇게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리스크는 불확실성에 대한 확률적 게임으로 내가 어떤 전략을 짜가지만은 이건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대응 또는 회피
이 둘 중에 하나뿐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회피하지 않는다면 대응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에 갈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뿐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냥 경험적으로 시장에서 바라본다면은 시장이 단기간에 급락을 하면은 저가 매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최근에도 그랬고 오히려 훅 그리고 빼면 그렇죠. 작년에 또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폭이 크면은 단기간에 반등을 할 거 짧고 그리고 단기간에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면서 접근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고 그런데 이게 크게 하락하지 않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빠졌다가 조금 반등 줬다 빠졌다 반등 줬다 이러면은 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 뭐 나쁜 뉴스들만 많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특징입니다. 사실 보면은 이번 11월에도 못 올랐어요. 지금 이제 이틀뿐이 안 남았지만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5개월째 하락이에요. 이런 가운데 반등을 하지 못하면 아마도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올해 한 해의 수익률의 성적을 보면 거의 꼴찌 수준에 지금 있는 이제 그런 네. 상황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긴축을 먼저 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금리 인상을 했고 요번에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신용대출이 약 한 3% 정도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4.5, 4% 정도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1월에나 2월에 한번 금리 인상을 하면은 그러면 신용대출 5%대, 주택담보대출 한 6%대로 간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높은 부담스러운 금리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B2에 비상이 걸린다. 뭐 또는 돈을 시장에서 가장 현금화하기 쉬운 그런 시장에서 돈을 빼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가장 현금화하기 쉬운 데가 주식시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되는 정책들이다 또는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좀 말씀 좀 드려보면요. 이번 11월에 금리 인상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난주에 금리 인상했을 때 그 폭은 크지 않았지만 반등 시도를 하다 반등을 못했거든요.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한은 총재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초에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시사를 그런데 했죠. 예. 네. 그런데 내년에 그 금통위가 금리 결정을 하는 금통위가 언제 있냐면요. 1월 14일 날하고 2월 24일 날 있고 3월에는 없어요. 그럼 이 둘 중에 한 군데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지금 1%에서 한 차례 더하면 1.25%로 올라갑니다. 기준금리가. 그렇다면 시장은 기본적으로 유동성의 힘 그리고 경기의 또는 기업 이익의 힘으로 시장이 움직이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한번 금리 인상한다는 부분까지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그동안에 계속 약했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 주신 거에서 두산중공업 얘기가 있었는데요. 1.5억 달러, 5억에 1조 5천억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는데 두산중공업은 재무 조달을 통해서 재무 활동을 통해서 계속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기업 활동을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실망스럽다 또는 그렇죠. 좀 좀 살아나나 안타깝다 했는데. 이런 그렇죠.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죠. 올해 두산그룹에서 지주사 중에서 두산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을 한다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올랐는데요. 과거에 우리 경험적으로 봤을 때 재무 활동을 통해서 계속 기업이 꾸려나가고 또 신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꾸려왔던 기업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산그룹 예전에 하나그룹도 이런 많이 그랬었는데 두산그룹이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좀 실망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결과 이후에 좀 뭔가 기업의 성장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기대감이 계속 있는 부분이라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있다. 뭐 이 정도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근데 지난주에 나온 뉴스였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은요. 디램 가격이 하락폭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5G 장비주들이 메타버스 수혜제라고 하면서 다시 부각이 되었다는 부분.
그리고 네이버가 메타버스를 밀접하게 연결하는 아크버스를 선보인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IT나 메타버스나 이런 테마 쪽의 강세 또는 그런 테마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어떤가 생각합니다. 회피가 아닌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번 주 전략에 그런 변동성을 잘 이용을 해야 될 텐데 상대적으로 코스닥과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짚어주셨잖아요. 예. 어떤 종목들 중심으로 좀 대응을 해볼까요? 예, 그렇게 보는 것은 이제 크게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코스피가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오미크론을 뺀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코스피는 박스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할 거고 성장주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지금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가 회피한다라는 얘기는 현금화해서 도망가 있다가 뭘 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 부분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그냥 있는 거. 그냥 있는 부분도 많이 관망. 있는 거고, 예, 그냥 있으면서 관망 좀 지켜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종목 교체를 하는 거죠. 시장이 하락을 할 때 변동성을 줄 때 종목 교체를 내가 어떻게 하냐, 소위 말하는 리밸런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각자의 수익률은 완전하게 달라지죠. 그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렇게 심플하게 한 가지 말씀 좀 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번 일 오미크론과 상관없이 이게 끝났어요. 단기간에 이번 주에 끝나고 뭐 시장이 반등을 줍니다. 그랬을 때 시황과 연계된 섹터 그리고 산업 사이클과 연계된 섹터가 얼마나 오를까요? 그쪽은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쪽에 비중이 많다라면 그런 쪽의 종목의 일부를 현금화하거나 그쪽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그 직전에 가장 셌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가장 각광을 받아서 그런 종목으로 옮겨 타야지. 만약에 내가 지금 한 20% 손실을 보고서 지고 있어도 종목이 있으면 요번에 시장 때문에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 빠졌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사서 내가 20%를 어디선가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쉽지 않다, 맞아요.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종목을 얘기하기는 어려운 지금 시장이긴 하지만 이런 겁니다. 최근에 차트만 그냥 한번 보시면 여러분 차트와 수급을 보면 최근에 서진 시스템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았어요. 또는 요즘에 보면 LG노텍 굉장히 제일 좋았잖아요. 또는 뭐 PSK 장비 중에 PSK 홀딩스 같은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동안 올라가다가 이번 오미크론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미크론이 뭐 좀 잠잠해지면 다시 원위치하겠죠. 이런 종목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지금은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서진 시스템이나 PSK 홀딩스, KINX 이런 종목들이 차트의 모양,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런 종목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뭐 제조라든지 정말 지금 철저하게 소외되는 쪽에서 오히려 네. 좀 비중을 줄이고 네. 잘 가던 쪽에서 오미크론을 위해서 변동성을 확대할 때 다시 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 네. 있는 만큼 좀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만 뭐 서진 시스템이나 PSK 홀딩스, 뭐 KINX와 같은 종목들을 이럴 때 또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보자라는 투자 전략까지 세워 주셨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준비 교보증권 영업부 박병창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